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고향을 알려볼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옥천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굿즈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늘 하던 일인데 더 신경 쓰입니다. 옥천을 기억해달라는 마음까지 담아야 하니까요. 옥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처음이라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해볼까 합니다. 우린 옥천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여기에 목공예를 하는 지후 씨는 종종 숲에서 목공 수업을 엽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우드 카빙을 하기 전에 한번. 이 나무가 왜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없으면 안 될까요? 도구니까요. 뭐 땔감도 되고. 그렇죠. 땔감도 맞아요. 옛날 땔감, 가구도 되고. 집도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 이제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게 숲에서만 공기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제 바다에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숲에서도 이제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허브향 같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 수저나 버터칼을 만드는 간단한 수업. 배움도 좋지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일부러 숲을 찾습니다. 이거는 꽉 잡고 이 엄지손가락이 일을 할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씩, 이거 덩어리 보이죠? 정말 조금씩 나오죠? 지금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 돼요. 숲의 공기와 온도, 손에 닿는 나무의 촉감.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자 이야깃거리가 될 겁니다. 짐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또 이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번거롭고, 근데 또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뿌듯해 하시는 모습들,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목공 선생님 덕분에 옥천에서 추억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환경도 되게 좋았고, 그냥 어떤 공방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하는 게 재미가 있었고요. 뭔가 자연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도구를 만든다는 것도 재밌었고, 이게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불멍, 물멍처럼 좀 목멍? 네, 그런 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지후 씨는 4년 전 이곳 옥천 안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화한 읍내에 공방을 열까도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면단위 작은 마을이 안타까워 오랜 고민 끝에 선택했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전시도 하기도 하고 작업도, 작은 작업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만의 이제 공간입니다. 지금은 공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처음엔 외로웠답니다. 유년 시절과 직장 생활을 외국에서 했으니까요. 호주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갔는데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좀 목수 생활을 했어요. 목수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생기고 하면서 그래,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제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무를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목공방을 짓게 된 거죠.
작업을 하기엔 너무나 훌륭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조금씩 욕심이 생겼답니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어딘가 또 있진 않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목공방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여기 아는 사람들이 없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 공예품을 만들면 팔아야 될지, 또 수업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목공방을. 십 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도예 작가 은선 씨도 한동안 지우 씨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 먼저 그냥 피해야 돼요? 네. 펴야 돼요. 한 3개? 3개면 되지 않을까요?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은선 씨.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은선 씨는 옥천에서 도예 선생님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식기를 만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이제 접시를 만드셔도 되고, 난 근데 조금 더 높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높게 만드시면 돼요. 개인 작업을 하며 틈틈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면 할수록 정이 든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보람. 이런 것들이 은선 씨를 기분 좋게 만들죠. 어머니 이거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일 먼저 뭘 담고 싶어요? 뭘 담아서 드시겠어요? 그래. 응? 뭐를 담아야? 그러니까 뭘 담을라나? 뭐 후라이 담을라나? 내가 다 퍼먹지 뭐. 이렇게 많이? 비벼서 먹어. 김치볶음밥 같은 거? 어머니 뭐 다 만드셨어요? 응. 너무 잘하셨는데요? 오. 어렵기도 하고 첫머리는 지금 해보니까 작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이걸 만들어 보니까 재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맘대로 뭐 좀 기분이 좋습니다. 고향이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불러주는 곳도 없이 혼자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다 혼자 스스로 하고 혼자 막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약간 맨땅에 헤딩이라고 할까요?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역사회이기도 하고 이미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길 들어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는 옥천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가 있다면 털어놓고 싶었죠. 그렇게 지후 씨와 연이 닿았습니다. 이게 새로 네. 이제 구워가지고 나온 거 그때 선생님 네네. 말씀하셨던 이렇게 구부려서 손으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린 거라서 이렇게 기계처럼 반듯하게는 안 나와요. 진짜. 여기가 조금 좁아. 나무와 도자의 만남은 생각보다 근사했습니다. 스피커도 만들어보고 작은 화로도 생각해봅니다. 신나는 일이죠.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저번 때 만들었던 이제 치마네 이거를 그냥 지붕만 선생님이 만들고 제가 이 밑에 부분을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나무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연기만 이렇게 나오게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을 수만 있게? 그냥 여기에 그냥 빗살무늬로 이렇게 그냥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느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약간 표정처럼? 여기는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비늘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야. 그러면 손재주 이게 좋은 맞춰서 둘이 만났으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드는 일.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행복한 고민입니다. 정말 외로웠죠. 혼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혼자 뭔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 얻을 수 있고 같이 하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서로 만들 수 있고
네, 서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농부들? 네, 그런 분들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그런 단체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했는데, 관심사나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는 반면에 이제 그때 만나게 되면서 많이 틀리다는 걸 많이 알았죠. 저랑 같은 또래가 있어도 좋은 것보다는 우리 같이 공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잘 맞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옥천 어딘가에서 외롭게 혹은 즐겁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여럿이 하다 보면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옥천 지역 청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옥천에 이런 공예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청년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한번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이제 부담 없이 동아리식으로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한번 시작해 보자. 청년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옥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정성 하나 더 보탠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돌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정지용 시인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가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걸려있는 저 할아버지라는 시 같은 것도 조금 사용을 해서 뭔가 굿즈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새롭고 네. 난 저 시를 조금 처음 봐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시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발동 떨어진 곳. 네. 많이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옥천이란 곳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를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물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좀 더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작고 귀여운 것들에 담아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인데 시를 이 수첩에다가 나무 수첩에다가 제가 새겨 넣었습니다. 펜도 이제 여기에 이제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넣고 이거를 이제 직접 깎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펜 샤프를 이제 만든 거죠. 사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가능하면 옥천에 사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막 대표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굿즈를 만들면서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거가 이제 정지용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용제라는 큰 축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지용 시인을 택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민을 나누고 덜기 위해 채원 씨도 함께합니다. 라탄 공예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공방까지 차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채원 씨. 라탄 소품은 자신 있는데 옥천의 기념품은 생각이 많아진답니다. 이게 라탄 껍데기로 만든 피등이라는 걸로 감은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손잡이를 감아서 모양도 이렇게 낼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해서 좋은데 이걸 이용해서 일단 처음에 시도해 본 게 포도와 복숭아예요. 이 포도 같지 않나요? 이렇게 포도 알이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캠벨 포도 느낌으로 했었고 이건 이제 복숭아인데 복숭아는 제가 처음 한 거라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제 눈에는 살짝 하트 삐뚤어진 하트로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옥천이 유명한 게 많기는 해도 딱히 물건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유명한 것들은 아니고 과일 같은 거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알을 많이 해볼까 했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그러면 또 유명한 게 관광지, 옥천 구경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런 관광지를 어떻게 표현하지 생각을 하다 보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저 왔습니다. 아유, 오셨습니까? 네, 저번 때 얘기했던 거 레이저 네. 각인 한번 해보려고 굿즈. 아, 이게 딱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넣을까 어디 넣을까? 나무에 레이저로 원하는 그림과 글을 새겨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라탄을 더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네요.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쫙 걸어서 시를 걸어서. 하나씩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 한 줄로? 얼굴 밑에 한 줄 그 뭐죠? 한 문장 있잖아. 뭐 얼굴 하나에 손바닥 뭐 그거? 그러고 그런 그것도 거? 있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넓은 그 문장. 벌도 저 끝으로 이런 거. 얘를 그럼 조금 더 위로 해놓고 밑에다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시를 아니면 좀 넣고. 시만 넣어도 되고 시만 딱 시만 넣어도 단어. 괜찮을 것 같아. 시만 한 6개, 7개 딱 약간 그 이렇게 붓글씨 쓴 느낌처럼. 한번 해보죠. 볼 때마다 옥천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아, 이거 더 세게 했어야 돼. 아니야,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니야, 이거는 아, 그래? 이거는 실패야. 이거 이제 트레이를 만들고 처음부터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서로의 솜씨와 취향을 보태다 보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풀 필요 없어. 그거 바구니로 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림만 보게끔 여백이 조금 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옆에가 테두리가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작아도 되겠다. 걸어볼까? 그래. 좋아. 아우, 그게 이제 쭉 됐나요? 6개 쭈르고 있으면 예술이다, 예술. 나는 근데 조금 더 큰 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해. 이거 작은 거보다. 정지용 시인의 시를 조금씩 나눠서 써서 문학관, 정지용 문학관이나 아니면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그쪽에다 비치를 해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읽어보실 수도 있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사왔었거든요, 굿즈를. 다른 지역에서 옥천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왔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탄 선생님도 만나고, 뜨개 선생님도 만나고, 도예 선생님도 만나서 이제 같이 협업도 하고 같이 굿즈도 만들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옥천 읍내엔 다양한 체험과 전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체험관 한편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죠. 지금 요거 3가지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네, 지금. 원래 이게 이것도 되게 많지 않나? 오일 바르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지금 마르면서 그치, 계속 발라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에 먼저 선보였는데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답니다. 여기도 이제 많이 이제 잘 모르시고 여기 비치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이 더 홍보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판매도 한다. 옥천 지역에서 지역 청년들이 이런 굿즈 같은 거 만드니까 많이 와서 한번 보시고 이제 사가시고 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좀 앞으로 하려고 해요. 더. 첩을 만들고 있고요. 외국에서 오는 지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손님에게도 지역 청년들의 작품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실제 얼굴을 이제 번떠서 이제 여기다 이제 각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어요? 세 개요? 이렇게 레이저 각인으로 했어요. 레이저? 이거. 네네.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주로 지역 청년 공예가들도 있고 청년공예. 농업인들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구니 같은 거. 라탄이에요? 네, 재료 이름이 라탄. 등나무. 어렵네요. 등나무예요, 등나무. 와서 우선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소고, 북하고 그다음에 장구가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청년단체에서 만들었다니까 너무 감동이 크게 와닿습니다. 사람 귀한 농촌에서 옥천을 지키는 청춘들. 같이 있으니까.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만의 이제 공간, 거점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이제 비치해 두고도 싶고 또 앞으로 좀 많은 곳에 이제 두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그 옥천 휴게소 같은데도 이제 저희 이제 굿즈 같은 게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게소 이용하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옥천을 좀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세요. 추우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목공방에 이제 오셨는데 새롭게 이제 가온비에서 같이 활동하실 청년 농업인 분들이십니다. 각자 서로의 길을 걷다가 지금은 서로의 편이 돼주려 합니다.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옥천에서 함께 성장해야 하니까요. 우리 플리마켓이 이제 또 할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할까 하는데 이제 다들 어떤 생각인지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저희가 단체 티 아니면 맞아. 그런 것도 어쨌든 저희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지. 단체 티를 맞추고 뭐 여기에다 QR코드를 넣는다든지. 그동안 작은 시장을 열어 작품을 소개하고 청년 모임을 알려왔는데 식구가 늘고 있으니 앞으로는 활동 무대가 좀 더 넓어질 듯 합니다. 옥천을 벗어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농촌에도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고 뜨거운 청춘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더 신나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더 많으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여기 옥천에 많이 거주해 있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한다는 걸 알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옥천을 이렇게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오셔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먹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꿈입니다. 네. 아직은 작은 날개죠. 어쩌면 나는 법을 더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머지않아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 처음 왔을 때 정말 시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제가 미쳤나 하지 않았을까요? 실질적으로 걱정하셨던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정말 악으로 꽝으로 1년 반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의 고향에 녹아들어서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의 사위죠. 지금. 충청남도 예산군. 군의 중심 예산읍엔 아주 오래된 시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죠. 이 오래된 시장이 최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산의 별미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양조장. 규모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열정이 스며들어 있는 곳인데요.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 청년. 4년 전 예산으로 귀촌한 박유덕 씨입니다. 우리 고유의 막걸리는 재료가 섞여서 누룩이 발효됨에 있어서 그 가치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꼭 전분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도 적절히 이제 같이 있어줘야 사실 막걸리에서 다양한 향미가 납니다. 기다려야 맛있어요.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쌀이 잘 안 쪄지고 이러면 또 맛이 없어지고. 막걸리엔 기다림의 미학이 담겨 있었군요.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유덕 씨만의 시간이 지나 고슬고슬한 고두밥이 완성됐네요. 설 익어도 너무 푹 익어도 안 되는 고두밥처럼 쉽지만은 않은 전통주. 유덕 씨의 삶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대학 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했던 유덕 씨. 우연히 알게 된 양조사란 직업에 호기심이 생겼고 전통 발효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로지 막걸리 하나만 보고 예산에 정착했다네요. 양조하기에 예산은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내가 술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 술을 만드는 원료가 쌀인데 삽교평야를 갖고 있다. 만들기 위한 어떤 원재료가 무궁무진하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는 동네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조건의 환경이고요. 오늘은 발효 과정이 끝난 막걸리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날. 한 병 한 병마다 유덕 씨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몇 번을 거쳐도 늘 설레는 시음 시간. 유덕 씨가 뽑은 첫 번째 직원, 믿음직한 재기 씨와 맛을 봅니다. 사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숙성이 그래도 한 3, 4일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잘 부드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1년 사과 공부하고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1년 노력하고 뭐 출시나 이런 거를 뭐 기획하고 하는데 한 반년 들어갔으니까 결국 한 2.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마음으로 난 자식입니다. 그만큼 정성이 듬뿍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예산 상설시장 골목 안에 나란히 자리한 유덕 씨의 양조장과 판매점.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유덕 씨는 최근 직원을 더 늘렸다는데요. 11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예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집이랑 가장 가까운 게 가장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제품을 파는 일을 하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쌀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뭔가 예산을 파는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자부심이라 해야 될까? 이 몽글몽글한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막 재밌게 하면서 막 더 팔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른 아침 이웃마을 농장을 찾은 유덕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요새는 좀 사과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색깔들이 좀 괜찮게 익은 것 같은데요? 예, 금년에 날씨가 너무 무덥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좀 그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하고 네. 낮에는 따뜻하고 일교차가 있어야 착색이 잘 될 텐데 네. 금년에는 또 착색하기도 그렇고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산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유덕 씨의 새 상품. 새콤달콤한 막걸리 비법이 여기 있었네요. 처음에는 이제 사과 막걸리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사과를 이제 받아서 쓰다 보니까 매번 다른 품질의 그 사과 막걸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이제 보니까 사과가 매번 이제 품종이나 어떤 시기별로 그렇게 다 향이나 맛이 달라지는데 다행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사과 장인의 아버님을 만나서 항상 그 품질이 고른 그 사과즙을 저희가 이제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걸리에 접목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항상 좋은 품질의 사과 막걸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장마도 길었던 올 여름. 어르신의 사과 농장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비상품 사과가 많이 생겼다는데요. 금년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갈라지는 사과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정품으로 팔 수 없으니까. 와, 이런 거 진짜 아까운 게 조금만 좀 버텨줬으면 얘는 그냥 그렇죠. 정관데. 흠집이 생기고 갈라졌어도 맛과 향은 똑같은 사과들. 농가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농사에서 비품 사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가에서는 비품 사과를 판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사과들을 좀 소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사과 막걸리라는 게 좀 시작이 되기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제품들을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를 만난 유덕 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걸 보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점심 때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로 결혼을 약속한 진아 씨. 요즘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다네요. 진아는 그 몇 명이랬지? 누구 가실 건지도 연락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몇 명이었지? 6명? 총 6명. 하객들한테 축하 인터뷰 따는 거. 제가 처음에 예산 내려왔을 때 자주 가던 그 국수집 있었는데 거기 단골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의 따님이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게 돼가지고 그때 눈 맞았죠. 눈 맞은 게 아니라 오빠가 나한테 반한 거지. 정정해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막걸리밖에 모르던 유덕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는 진아 씨. 일도 찾고 사랑도 찾고 유덕 씨 정말 예산에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서로를 만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두 사람은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맨날 똑같아요. 텐션이.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한결같다고 하기엔 조금 변한 게 있고. 춘천이야 뭐야? 원래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잘생겼어요. 개슈. 제가 이게 진짜 솔직한 말로 처음 예산했을 때 착잡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뭐 놀 곳도 없고 그리고 한 7, 8시만 되면 막 껌껌해지고 막 이러니까 되게 착잡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실마리가 풀려갔던 게 이제 먼저 진아를 만나게 되고 이 지역에 뭔가 점점 녹아드는 것 같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제 2의 고향이죠. 예산 4위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유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전 지역에서 이런 지역 농산물과 지역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자꾸 부담스럽게 이런 자리에 서게끔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와보지 않는 이유가 어느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렵고 낯설기 마련이죠. 유덕 씨의 시작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다 보니 어느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뿌듯한 게 처음 예산 내려왔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요 예산이 진짜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핫플레이스인 예산 시장이 돼버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예산인지 예천인지 막 헷갈렸던 이 예산군이 충남의 예산군 이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장 견학. 여기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딱 이렇게 있었던 양주장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것은 이제 발효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7일 정도 이제 막걸리가 발효가 되고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 14일 뭐 그 정도 그렇게 발효가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양조장에 이어 다른 점포들도 둘러보는데요. 이제 막 나왔을 거예요. 이런 가게들도 결국에는 다 어떤 예산의 특산물을 이 제품에 녹아들여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사과 카스테라, 예산의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잼.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역의 어떤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게들이 이런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 관광객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관광객들이 또 예산에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하면서 소비도 하고 이런 소비는 결국에 이 지역의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면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예산시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수는 거의 손수 만드는 거의 이게 자동화되지 않은 국수를 만드는 국수집이고요. 근데 이제 사과로 약과를 만드는데 이 약과가 패스츄리로 만든 약과라 되게 식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예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갖춘 예산 상설시장.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예산 상설시장의 성공은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둘러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을 몰랐네요. 우리 고향에 가면 저희 고향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겠어요. 지역에서 특산물로 상품을 살리는 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약간 젊은 감각을 살려갖고 마케팅이나 포스터 이런 거에 되게 매력적으로 한 게 구매 욕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한 것도 어떻게 제조를 하는데 신뢰감도 있고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재생해서 다시 예산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과를 마친 늦은 밤. 이번에 진짜 이렇게까지 축제를 세 군데로 찢어지는 몰랐어요. 막걸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진하게 우러납니다. 왜 그래요? 저는 퇴근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연장선이야. 나 아침 일찍 나왔다가 지금 들어왔. 너무 배고파. 우리도야. 뭐 옛날이면 뭐 그런 거 아니지 뭐. 하남까지 갔다가 뭐 안성 들렸다가 맞아. 많이 늘었죠. 그 동기 4년째죠? 4년째 예산.
그럼 4년째. 예산 4년째. 팀장님도 어찌 보면은 후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톡 뛸 수도 있었거든. 무슨 생각으로 같이 넘어왔는지가 참. 어찌 보면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냥 그때는 대전에서 같이 하자 해서 나도 이제 내 술이 수출되고 전통주가 이제 세계로 나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같이 해서 해볼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왔을 때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비 엄청 와가지고 시장 다 잠겨가지고 홍수나고. 물 받아내고 그때 공사 전이었는데 맞아. 뻘 치우고 막 난리 났었지. 예산 최초의 홍수. 그거 사진으로 다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진짜 무슨 그때 삼재가 낀 마냥. 예산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청년들을 덮쳤던 홍수. 다행히 양조장과 점포를 막 짓기 시작한 터라 큰 피해는 없었다는데요.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정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고비를 함께 넘겨온 세 사람. 그래도 이렇게 간만에 수인이 뭉쳐가지고 또 한잔 하네요. 그러니까요. 낮엔 양조장 대표와 직원이지만 밤엔 함께 나눌 수 있는 진한 추억을 공유한 가족과도 같은 사이입니다. 다들 정말 고마운 친구고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줬던 팀원들이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꼭 그때 같이 이렇게 해왔던 그 고생을 꼭 저는 보상해주고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침 일찍 충북 청주로 출장을 온 유덕 씨. 빨리 이제 CU로 다 보내야죠. 보내주는 것까지. 전국에서 찾아와 줄을 설 정도로 막걸리 인기가 높아지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복한 고민 중이라네요. 어제 저희 그 양조장 보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워낙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수량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 좀 저희보다 이제 큰 양조장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쌀만 사용한 유덕 씨의 제조법을 그대로 적용한 막걸리. 지난해엔 예산 쌀을 무려 140톤이나 사용할 정도였다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생산되는 수량만 약 15,000병이라고 합니다. 패키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희의 이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라벨에서부터 목택 그리고 포장까지 요런 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합쳐져야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유덕 씨의 얼굴이 담겼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동안 서로 신뢰가 쌓인 만큼 단순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도 함께 고민 중이라는데요. 바로 고구마를 활용한 전통주. 이번에 농사 지은 게 이게 고구마가 수확을 하고서 한 2주 정도 후숙을 한대요. 그래서 세척하고 후숙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쓰는 타이밍이 대략 한 11월 말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일럿 규모로 시생산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유덕 씨의 전통주 사랑.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신제품이 하나 나오기까지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신제품 내놓는다고 해서 잘 팔리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그 잘 팔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개발 단계부터 실제 제품화 되는 데까지 어떤 시장의 그 트렌드도 따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요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 예산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그 농산물을 또 소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까지도 그 제품 하나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담은 전통 발효주의 인생을 건 막걸리 청년. 천천히 숙성되고 발효되는 막걸리를 닮아가는 걸까요? 유덕 씨의 바람도 깊고 진해집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오면서 정말 함께 해줬던 그 팀원들이 고마워서 직원들한테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일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그 고마운 마음에 하게 됐는데, 소멸 지역의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해주고, 정말 작은 회사여도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관심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오래오래 계속 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미션이지만, 사실 이렇게 카메라 돌아갈 때 제가 이 말을 해야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게 증거 자료가 돼서라도 제가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